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 후 최고의 내란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어난 대한민국의 이 내란 사태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건국을 방해했던 남노당들의 찌꺼기와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 찌꺼기들이 합쳐서 이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또 입법부, 사법부, 국회를 다 점령해서 이제 드디어 저들이 내란 상태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쟤들이 내란 상태로 유도하느냐? 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가가 혼란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태를 비롯하여 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의 갈등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돈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보는 시각이 국민들마다 조금씩 다 견해 차례가 다르고 지금 언론과 대한민국의 중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도 역시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기피하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볼 때에 이번에 내란 상태에 빠져든 이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들의 목적지가 무엇이며 마지막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오늘의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먼저. 예, 노아라 TV의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내란 상태에 빠졌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늘 이 노아라 TV에서 지금은 노아라 TV의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유 교수님, 유 교수님은 교수하고 원장이 나오시죠. 원장님, 자유민주공은 원장인데 네, 원장님. 옛날에는 교수였는데 네, 경찰에서 25년 동안 이 대공 업무에 대해서 기여를 하셔서 아마 이 분야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여기를 이론적으로 또 연구하는 이러한 일을 25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제일 여기에 촉이 살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내란 상태는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박헌영의 남노당의 세력 그들로부터 출발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네. 이 내란이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하면은 같은 나라 안에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전쟁하는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전쟁이냐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이미 분단이 된 상태고 그렇죠.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남한 내부에서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못했지만은 2000년대부터는 이미 내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는 세력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중민주주의 바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이념적 싸움이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죠. 본격화됐고 그 다음에 또 남과 북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6.25 남침 전쟁이 패한 이후에 이 김일성이는 60년대에 혁명의 씨앗을 여기 적화혁명의 씨앗입니다. 적화혁명의 씨앗을 우리 내부에 계속 뿌려왔죠.
네.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1998년대에는 김대중 정부를 들어서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가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네.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 이게 자유민주 세력 때 네. 자유를 뺀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아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만든 또 주도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주사파인데 그 주사파 쪽에서 유동열 교수님과 정반대 쪽에서 완전히 그 주사파의 대장 이동호 교수님이 사실 교수님 책임져요. 예. 대한민국 오늘 내란에 빠진 건 교수님 때문이야.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예. 심지어 뭐 임종석, 뭐 이인영 그거 다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늘날의 이 내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시작했을까 거기서? 맨 처음 시작한 게 대학생들에게 핵심지를 길렀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을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게 하고 아. 혁명론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 그 지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각 네. 분야로. 아하. 그래서 그들 중에는 법에도 가고요, 법원에도 언론계에도 가고요, 교사로도 가고요, 정치도 가고 예, 정치도 가고, 정치로 많이 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문화예술도 가고. 예, 종교계로 가고, 네. 문화예술로 가고. 아. 그래서 이들이 사회 각계에 퍼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들이 지금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나 네. 그다음에 세월호 때 이들이 국민을 선동해서 결국은 광장으로 모으고 네. 그리고 지금 촛불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아. 그리고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들은 이 나라를 인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한다 하고 솔직히 딱 그냥 주제를 내놓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혼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막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란 상태로 왜 몰고 갑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주사파들은 저들이 혁명이 목적인데 네. 절대로 결정적 시기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공산주의고 혁명을 한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경험해서 우리 어른들은 공산주의자들 그 잔혹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통일주의자 혹은 뭐 평화주의자, 민주주의자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하려면은 혼란 상태가 돼야 저들이 그 혼란을 이용해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혼란을 유도하는 게 선수입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의 모든 목적은 다 혼란 유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된다, 민중이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들을 그 혁명의 전위대로 내세우는 겁니다. 네. 그 유동열 원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국 후 최대의 내란을 겪은 사건은 6.25라고 보지 않습니까? 유엔 남친전쟁. 6.25 이후에는 지금이 현재 예. 사실은 6.25보다 더 지금 치열한 내란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더 치열하죠.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6.25 때는 이 정권의 주체가 그 대한민국 반공을 유지로 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신념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아하. 자유를 빼고 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요. 민중민주로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조성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저 이동호 동지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일단 이 세력들이 60년대 이래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건데요. 네. 첫째는 의식화를 합니다. 먼저 이 혁명을 어느 날 갑자기 혁명하는 게 아니라 네. 먼저 혁명의 대상이 된 아까 같이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청년 학생들을 일부를부터 의식화시킨다. 의식화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네. 공산주의 사상, 네. 또 주체 사상에 빠져들도 가는 게 의식화입니다. 네. 의식화가 일정하게 되니까 그 자신감으로 조직화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가 조직화입니다. 네. 이미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됐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네. 투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무슨 투쟁을 하냐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의 이 3부를 놓고 보십시오. 이미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권을 장악했어요. 행정 독재를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네. 역사 교과서를 바꿉니다. 일단 역사를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사 교과서를 바꾸라고 해가지고
엊그제 그 재판이 났는데요. 교육부 직원이 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집필 책임자가 네. 도장을 훔쳐가지고 네. 200여 곳을 다 붙여버렸어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립했다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야. 국가를 정부로 표방하고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 하는 부분은 북한이란 말 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여 개 곳을 갖다가 도장을 훔쳐서 사회교과서를 갖다가 조작한다. 역사를 조작하고. 네.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를 했고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을 예를 들어서 또 사람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보십시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타당 평가를 정부가 조작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조작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나온다 보니까 네. 산업부 공무원이 네. 몰래 일요일 날 출근해 가지고 컴퓨터에 파일을 갖다가 200개의 파일을 지웠는데 그중에 11개가 뭐냐? 북한의 원전을 지원해 주려는 파일도 같이 포함돼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권한을 장악해서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도 공무원 생활을 25년 했지만은 저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충성하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의 행위나 정책 방향이 그렇지. 헌법과 배치가 되면은 그렇죠.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을 해야지 집권자 개인한테 충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부 공무원의 자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산자부 그 자료 폐기한 책으로는 네. 헌법 이념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개인 권력, 네. 문재인 권력에 충성하는 건데 행정 독재가 시작됐죠. 네. 그다음에 입법부도 작년 4.15 총선 때 네. 절대 다수석을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합법 형식으로 모든 걸 국회를 통해서 네.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을 폐지하는 등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지금 저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네. 국가안보를 해치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고 있대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사법 독재인데요. 네. 사법부도 이미 여러 판결에서 나와 있지만 물론 정의로운 판사들이 이런 권력의 압력이 되어 그러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되는 전 목사님을 갖다 무죄라고 한 이런 판사님도 훌륭한 판사님도 계시지만 네. 네. 정권에 부합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지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 독재, 입법 독재, 사법 독재가 다 장악이 된 상태에서 네. 실제로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혁명이고 이념적으로는 이미 혁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혁명이죠. 정말 무섭죠. 왜냐하면 네. 총 들고 싸우는 혁명이라면 눈에 보이고 피를 흘리는데 이건 말이죠. 합법을 가정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갖다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흔드는 균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없이 김정은이한테는 한없이 네. 약합니다. 나약한 영화를 보여주고 지금 그 이도 교수님, 예.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내란 생태로 빠졌다는 말은 오늘 내가 처음 글쎄요. 지금 시도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의 늪에 빠져들었다 예. 하는 그 현상적인 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근거 또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유동열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아까 유동열 원장이 지칭한 대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전복해서 네.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북한과 연합해서 연방제로 가겠다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당시에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기초한 이 민주공화국 여기서 누린 혜택과 여기서 누린 번영과 자유를 지켜야겠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엘리트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그동안 성장해서 우리나라 주축이 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켜야겠다는 사람은 많이 노쇠한 이런 상태에서 사실 힘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6월 8일 날 할 때 네.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고 그래서 지금 양 세력이 존재하는 거고 한쪽 세력은 지금
지금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겁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저주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앞서서 이끌었던 지금 삼성전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못 모셔서 난리인데 네. 그거 지금 총수를 지금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내놓으라는 총수들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 그걸 이제 분야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일단은 그 어떤 현상을 이제 규명을 할 때 예. 일단은 그 주체 세력들이 하는 말, 예. 생각, 예. 그다음에 행동 예. 이 세 가지 보면 알거든요. 예, 예.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걸 보면 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할 때에 정치 분야 쪽에서 예. 지금 내란 상태에 빠졌다고 할 만한 증거로 일단 그때 그 같은 그 선후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특별히 이인영 또 임종석 뭐 이런 또 현재 국회 우상호 김태년, 뭐 우상호 김태년. 뭐 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지금 저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이 시대 이인영이가 자기가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입에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정식화된 그러니까 3대 투쟁 과제거든요. 남한혁명에. 그래서 반미 투쟁, 그다음에 반파쇼 투쟁, 그다음에 연방제 투쟁 이 3대 투쟁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목사님 이번에 지금 국가보안법 해체하려고 무지하게 애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해체된 것 같아. 그렇죠. 이미 무력화됐죠.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또 아시지만 목사님 이 정부 들어서 공안 통치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렇죠. 공안 통치 기관이라면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그 이적 단체나 그건 공산주의로 지키는 기관이거든요. 그 이제 3개 단체인데 국가정보원. 예. 3개 단체 옛날 이름으로 이제 그 기무사, 예. 그다음에 국정원, 예. 그다음에 경찰이죠. 경찰이죠. 이 3대 기관의 공안부서가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유동열 교수님과 예.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고. 그걸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 분야 쪽에서 하는 말, 생각, 행동을 보면은 최고의 수장인 문재인이가 그렇죠. 건국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주장했지만 네. 아니 네. 신형복을 존경한다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간첩이었잖아요.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체사상 그네들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저도 공산주의 운동사 배울 때 통역당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위대한 수령의 전사로 자신의 혁명을 봉사하기 했던 사람들이 신형복 이걸 존경한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김원봉을 끌어들이지 않나 하는 말마다 이번에 3.1절도 또 사회주의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1절 때 또 조소왕이요. 조소왕. 예.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마다 예. 야금야금 국민들이 생각에다가 암세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요. 집어넣으려고 계속 그 뭐 김원봉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신영복 또 뭐. 이번에는 또 무슨 뭐 뭐 또 조소왕. 음악가도 있잖아요. 윤희상이 윤희상. 예. 계속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과 행동과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은 안다는데 이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거든요. 네. 그 이념은 결국 목사님 말처럼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전면 부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명확하다. 그렇죠. 그들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전복이다. 그 유동열 원장님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이름은 다르지만은 보안법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별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일반 형법에 보통 네. 내란, 외환죄, 간첩죄를 다스리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형법을 가지고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낙하를 하는데 낙하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준낙하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 준낙하산이 작동이 안 되면 그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낙하산을 만들고 네. 준낙하산이 작동할 때 형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맞아요. 이 분단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체제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 보존낙하산의 개념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수훈련을 받아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 되면 안 피워지면 그다음에 보조. 예, 쳐야죠. 순간적으로 펴야 되거든.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축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 국가보안법을 최근에 없애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잠깐 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오늘 그 제목이 주제가 내란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네. 야 무슨 내란이냐 전쟁도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네. 답을 드릴게요. 네. 이 내란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사전정할 때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건데 그렇지. 전쟁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좌파들이 힘이 약할 때는 네. 폭력 투쟁을 했습니다. 맞아. 막 화염병 던지고 뭐 맞아요. 민중 총 걸기대회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폭력 투쟁을 하고 막 네.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자 그런데 네. 왜 이런 모습이 안 보이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주도 세력. 정권을 장악해 버렸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정권을 장악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저 8.15 대회나 3.1절 대회나 봉쇄해버리고 원천 봉쇄하고 우리는 비폭력 투쟁을 하니까 네. 뭐 봉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정이 뭐냐면 보세요.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 집단은 첫째 이 국민들을 통합할 생각은 않고 그렇지.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서 자기들을 지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바로 적폐세력으로 몰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되냐? 첫째 역사를 조작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건국이 언제냐? 1948년이 아니고 1919년 상임 임시정부를 해서 네. 대통령이 네. 1919년에 말이지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을 네.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네. 역사를 조작하는 거 아까 그 말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 역사를 조작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사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폐세력. 두 번째는 뭐냐냐? 네. 각 그 공무원 조직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보려면은 이 세력은 과거사를 내세웁니다. 그렇지. 과거사 정리를 뭐 법무부, 국정원, 경찰 다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런 못된 짓 했다. 네. 그걸 낱낱이 밝혀가지고 취임소봉들을 해서 네.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시원하죠. 네.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법원장이, 네. 전직 국정원장이 줄줄이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이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이 분노를 갖다가 네. 바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혁명으로 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촛불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4.5 혁명. 네. 꼭 혁명을 못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혁명이란 말을 하는 자체가 혁명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정체를 갖다 뒤집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스스로가 자기가 혁명 세력이다. 바로 내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의미 없느냐 암암리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내란이냐 하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고단수에 그렇죠. 고단수에 지금 실제 내란에 빠져 있는 거고 이 내란을 정권을 장악한 이 분정권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목사님 같은 이런 양심 세력들이 네. 또 우리 애국 진영들이 힘을 합쳐서 네. 바로 여기에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이 대한민국의 노력은 우리 선열들이 피와 목숨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이룬 이 대한민국을 이걸 갖다가 나라도 아니다고 하고 폐마를 하고 네. 역사를 바꾸려 하고 네. 유독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못되기를 굴면서 네. 북한 김정은한테는 절절절 매고 네. 아니 150억이 들여서 만든 개성공단을 갖다 폭파시키는데도 말도 않고 네. 딸뻘되는 김여정이가 말이죠 전응아 네. 삶은 뭐 소대가리. 소대가리를 운운해도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네. 김정은 눈치만 보고 심지어는 한미 동맹의 상징인 한미 군사 동맹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갖다가 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조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네. 벌써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네. 또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소위 그 내란 행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건국 후 최고의 내란 사건이 이제 6.25. 유교 남침이죠. 6.25도 사실은 일어나기 전에 그 6.25를 만들기 위한 앞에 예. 그러니까 45년부터 예. 50년도까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수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죠. 예. 폭동들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7 폭동으로부터 예. 시작해서 4.3 폭동이네. 4.3 폭동 뭐 또뭐 예순 10월 발. 총파, 뭐 예, 총파 모순 반란,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D-Day를 딱 잡은 게 이제 1950년 6월 25일 그 잡았는데 그 6.25를 사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쟤들이요. 예. 6.25를 통하여. 근데 6.25를 놓고도 세상에 그 북침이나 세상에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이따위 말하는 놈들도 많지만은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실수했죠.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 이후에 그 신라가 통일한 것처럼 6.25 때 다시 한번 통일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이가. 그것도 하고 또 동국 때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그랬죠. 네, 네.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있었는데 네. 예? 6.25 전쟁 때 통일할 수 있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통일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통일이 뭡니까? 맞아요. 이게 자임의 통일이야 적화 통일 아닙니까? 공산화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강정구를 이제 구속시키니까 구속시키지 말라고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서 결국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나가는 맞아요. 이런 사태가 초래됐죠. 벌써. 맞아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6.25를 일으켜서 사실은 내란 상태로 갔는데 6.25 실패하니까 실패한 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또 이동호 원장님 같은 사람들을 맞습니다. 계속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전향했지만은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6.25보다가 더 위험한 지금 내란 상태에 드디어 빠져들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드릴게요. 네. 목사님 말씀에 네. 대해서 이제 6.25 전면 남침을 통해서 소위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 해방이 실패를 하니까 네. 이제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 남한혁명은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남한 민중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남한 민중이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는 지원 세력으로서 네. 북한을 민주주의로 삼아서 네. 남한에서 혁명이 나면 이 혁명을 지원해주는 역량으로 가야지 우리가 6.25 남침전쟁 같이 직접 혁명을 진행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국민적 저항이 인민적 저항이 낫다 그래가지고 네. 바로 혁명의 씨앗을 뿌린 게 바로 이동호 선생 같은 주사파 이런 핵심 세력을 양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러면 이동호 교수님한테도 반론의 기회를 줘야죠. 아니 뭘 반론할 게 없습니다. 그때 그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왠지 모르는 반감 같은 것들 그것이 저희가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이제 어쨌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좀 정의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의다. 정의는 뭐냐면 가진 자를 없애는 게 정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았다. 라고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역사 교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 어디서 찾냐면 집단적 기억인 역사에서 찾거든요. 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 어머니가 해준 음식 좋아하듯이 기억에서 찾는데 그것을 뒤집으니까 야, 너 지금 봐라. 박정희는 일본군 앞잡이였고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다. 그 말에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운 나라는 도대체 있어야 되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이 말 저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노무현요. 그러니까 예, 다죠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그럼 걔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를 배워야 되고 혁명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네. 그러면서 점저로 까면서 방송실 그 저 주한미군 철수 그 행진하는 거 그거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역사를 조작하는 이 일은 그 되어진 과정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권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럴 때 예. 이제 여기에 강렬하게 반발해서 일어섰던 놈들이 이제 박헌영의 그 남로당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박헌영 남로당들을 따라다녔던 국민들이 78%였었답니다. 그 당시 거짓말 때문에 속아가지고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딱 세 가지로 전향해라, 전향, 전 국민들이 전향해라.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뭔 말인지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절대 공산주의는 안 돼. 두 번째, 전향하기 싫어?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북한이니까 북한으로 가라. 거기로 가라. 그래서 거의 10만 명을 보내줬습니다. 북한으로. 북한은 10만 명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안 갔죠. 전향하려도 안 하고 하는 놈들은 이제 이승만이가 처단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승만을 저쪽에서는 뭐냐 살인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하기 전에 앞에 한 이승만의 두 가지 전향하라. 두 번째 뭐냐 북한으로 가라. 이 말은 설명 안 해요.
하루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연설을 하고 강연했더니 한겨레 신문 여자 기자가 와서 딱딱 따져요. 그래서 내가 한참 있으려 했는데 나중에 뭐 정강훈 거짓 주장한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를 보도했어 해가지고 내가 그걸 법원에 소송했더니 와서 그냥 그 여자 기자가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용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디로 쫓겨갔냐. 이승만이가 처단하니까 지리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빨치산 운동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그 백선엽, 백인엽 이 소탕작전을 하니까 그 백선엽 장군을 왜 그렇게 미워하냐 하면 그때 빨치산을 이제 처단했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선엽의 무덤을 뭐 지금 그 서울의 동작동 묘지도 아니고 저 대전에다가 모셔놨는데 그걸 또 파내라고 지금 이야 이 빨갱이 자식들이 이거 이 개자식들 말이야.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예? 오물을 투척했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묘지에다 오물을 갖다 퍼붓고 야 이 개자식들아 이 나쁜 놈 자식들 또 여기 나와서 이게 참나 이게 곤란한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백선엽 백인엽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탕작전하고 올라가니까 지리산 꼭대기에서 그날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경상도 주로 이제 여러 곳에서 왔지만은 주로 그 지리산 기슭에는 거창 있잖아요. 거창 빨갱이들이 많았어요. 그때 올라왔고 전라도 구례 쪽에서 올라간 빨갱이들까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뭐였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만세 하다가 장렬하게 죽을 것이냐. 예? 왜냐하면 소탕작전하고 올라오니까 백선엽 백인엽이가 안 그러면 죽어서 없어져 버려서는 자기들의 세상을 이룰 수 없으니까 가짜로 항복하자. 가짜로. 그 회의를 했는데 가짜 항복하자가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부 가짜 전향서를 쓰고 저놈들은요 전향서도 전부 가짜로 써버려요. 써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지리산 양쪽 기슭 경상도 쪽 전라도 쪽 붙어 살면서 그놈들이 이제 뭔 짓을 했냐 하면은 바로 자식들을 목숨 걸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교수들을 만들었어요. 다. 그 자식들을. 그 우리나라의 역사 내지는 역사 철학 내지는 뭐 이런 쪽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500명이거든요. 조사해봤는데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5명 뭐 중앙대학교 재송호라든지 뭐 5명 재송호는 역사학은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5명 빼고는 나머지는요 역사 교수와 거기에 관계된 교수 중에 500명 중에 5명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실제로 육체적으로 DNA 육신적으로 부모 할아버지가 남로당이거나 또 아니면 사상적으로 남로당. 아니 역사 교수의 500명 중에 5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 해방 전후사 인식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그 최장집이라든지 최장집 요즘 저장했다는 말이 살짝 들리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 그다음 뭐 한양대학교 이영희 뭐 서울대학교 백낙천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걔들도 걔들한테 그 우리가 못 이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우파 교수들도 없지만 뭐 여기 이게 다예요. 뭐 유동열 교수님하고 뭐 이동 교수님 이게 다예요. 우파 쪽에서는요 중간 입장에 서가지고 뭐 너는 뭐야 그러면 난 중도야. 중도라 넣으면 저쪽 편이요. 이래가지고 비굴하게 있는데 그들은 또 가르치는 게 너무 난해. 그리고 너무 이 표현이 복잡하니까 뭔 말인지 들어도 잘 몰라. 근데 저쪽 애들은요 간단해요. 모든 것을 초점을 어디다 정하느냐.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두 개 나눠졌다. 딱 여기다 간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두 개 나눠졌고 6.25가 일어났고 지금도 니들이 군대 안 가야 되는데 왜 니들이 군대 가야 되느냐. 미군이 들어와서 군대 가야 되는가. 요렇게 말해보니까 애들이 막 획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이론가이신 우리 우파 쪽의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요? 왜 쟤들처럼 좀 심플하게 가르치면 그냥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네. 좌파 애들은 그런데 거짓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선동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실을 사실을 팩트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하. 이제 교수들의 그런 강의 기법이라든지 또 이 글 쓰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있는데 똑같은 얘기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고 좀 어려운 용어를 써야지 과학적 용어, 사회과학적 용어를 써야지 좀 자기 품격이 좀 높아 보이는지 하여간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은 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너뛴 거죠. 목사님처럼 쉽게 쉽게. 이게 쉽게 말씀하면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복잡하게 무슨 뭐 사회학적 이론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인데 내란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한테 들고 싶은 얘기 있는데 이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깨우치지 않으면은 사실상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렵다고 봅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이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이런 정권이라고 그 동의하시는 분들은 문바들하고 저 졸개들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식화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화되거나 아니면은 훈련받지 않은 우파 내에서도 흔들린 세력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해서 다 자임지 세력이 아니라 훈련받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이 자임지 세력은 사실상은 이건 거의 그 백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이념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첫째 돌파를 하면 그래서 이념적으로 정립이 돼야지 저쪽에서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다 예를 들면 건국 문제를 가지고라도 정확한 역사적 이해를 갖게 되면은 저쪽에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데 잘 이념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흔들려 가지고 계속 거짓 선동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념적으로 정립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옳다고 정립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소위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행동하는 소수가 더 힘이 센 거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저들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은 침묵하는 다수였고 저쪽은 10%도 안 되지만 행동하는 소수였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막 행동을 하니까 힘이 센 겁니다. 자 이제 판이 바뀌었지만은 우리 자유민주 세력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자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안 돼 하고 있으면 나라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방송할 때 목사님께서 이 집단 최면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최면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면 싸다기다 한 대 때려가지고 최면에서 벗어나야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파악하고 이념적으로 정립하고 두 번째는 행동을 옮겨야 된다. 행동을 옮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는 저들한테 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이론적으로 사실 제대로 초석을 잡고 가르쳤던 이승만 빼고 이승만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렇죠. 정립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쳤거든요. 국민들 가르쳤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이걸 안 가르치고 뭐냐면 빨갱이는 나쁜 놈 이것만 했단 말이야. 뭐가 나쁜지 빨갱이가 왜 나쁜지 이유를 안 가르치고 빨갱이는 나쁜 놈이야. 빨갱이는 나쁜 놈이야. 이래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해도 아직도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에이 이거 정말 저 너무 기우야 기우 무슨 정강훈 말이야 그 국민들 앞에 지가 말이야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저렇게 강렬하게 주장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극우라고 제일 극우라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영상을 보고도 당신들이 지금 딴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시청 앞입니다. 평양이 아닙니다. 평양이 아니고 시청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동아입니다. 책임하고 미국 놈들 오래되자. 이성기 한상균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저 한상규는 민주노총 당시 의장이었습니다.
평양 같아요. 평양. 예?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평양하고 똑같네요. 하하, 참.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자, 끄시고. 자, 저 목사님 좋으세요. 네, 네. 평화협정 체결하자 하니까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또? 평화협정 몇 자인데 뭐가 나쁘냐? 또 영어 전술이죠. 예. 그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네. 저 깨우쳐 드릴게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깨우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가 전쟁 상태다. 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 상태로 가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다 네. 한반도가 평화로우면 좋죠. 근데 네. 저기서 말하는 이 평화협정의 평화는 뭐냐면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전쟁협정입니다. 네. 자,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휴전 체제를 갖다가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요. 네. 기본적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다가 북한이 남점했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네. 협정을 맺은 게 뭐냐면 네. 종전 전쟁이 끝난 협정이 아니라 소위 그 전쟁을 잠시 중지하는 네. 휴전 협정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네. 이 정전협정의 그 이 정전 체제가 유엔군 사령부가 있거든요. 네. 유엔군 사령부의 주축은 바로 미군입니다. 네. 그러면 남북이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제 평화로 간다고 하면은 네. 한반도에 있는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그 미군이 철수되잖아요. 야 북한이 말합니다. 야 우리 북조선에는 소련군, 러시아군, 중공군 없다. 네. 네 남조선에 웬 외국군이냐? 네. 라고 할 때 네. 우리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빠지고 유엔군 사령부 해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그 뭐냐? 군사적 공개 상태가 연출됩니다. 바로 북한이 평화협정이 통과되는 순간 유엔군이나 또 그 주한미군 철수되는 순간 무력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평화협정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평화협정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네. 전쟁협정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외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평화라는 간판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 상당수는 종북 좌파들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저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평화협정 체결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이런 말 가지고 이제 속여 먹는 그렇죠. 것인데 지금 저기서 저들이 외치는 그 주제 하나하나마다 저것은요 황장엽 선생님이 저 그림을 보더니 황장엽 선생님이 저 그림을 봤어요. 제가 황장엽 선생님하고 6번 만났는데 또 우리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불러서 강연도 했었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저걸 딱 보더니 뭐냐면 북한 안에서도 북한의 우리 국민들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에는 지금 빨갱이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 증거가 뭐냐. 3만 6천 명의 탈북자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사람이 3만 6천 명인데 그럼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친척들 중에 한국으로 하나 못 보내가지고 심지어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도 자기 아는 사람을 남조선에 한번 파송을 해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만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교안 선생님 말로. 그러면 우리 이동 교수님 저기서 지금 제일 큰 주제가 뭐냐? 미국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예. 미국 놈의 새끼들 물러가라. 네. 뭐 전쟁을 뭐 하는 미국. 예, 전쟁 연습. 왜 쟤들이 쟤들은 심플해요. 주장이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왜 저렇게 구호를 외칩니까? 쟤들이. 주한미군이 있는 한 네. 저들의 혁명 그러니까 무력 그 대한민국 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지만 지금 한미연합에서 발전시킨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게 되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이 우선 한국군이 싸우다가 90일 후에 미국 본토로부터 69만 명의 지상군과 2,000대 항공기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200대의 전함이 한국으로 파견돼서 북한으로 돌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미국과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지금 자신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를 남조선 혁명으로 두고 있는데
그 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존재가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보내야만이 그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혁명의 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을 우리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결국은 몰아내야만이 자신의 완전한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초점이 거기에 맞춥니다. 제가 대학 때도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에 맞춰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지만 목사님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뭐 지금 뭐 사드 배치 반대하면서 우리 국민을 탄압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미국이 뭘 하는 거 그것도 미국 국민들 실수하는 거 가지고 계속 미국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것도 지금 사실은 미국은 희생해서 우리 지금 한국을 지켜주러 온 건데 몰아내자 그러고 6.25 전쟁 때 5만 명이 죽었는데 몰아내자 그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미국에 대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가장 방해세력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양에서 퍼레이드 할 때 막 그 빨간 꽃을 가져와서 막 흔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여기 저 박상학 대표하고 정성산 이 탈북자 대표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야, 쟤들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흔들고 뛰고 말이야 눈물을 흘리고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거기에 참여해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 탈북자 여러 대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다 쇼입니다 그래. 자기도 거기 가서 꽃 들고 막 물어봤는데 속으로는요 반대 생각하고 있대. 이 개자식들 바쁜데 오라 그런다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 서울에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 강제 동원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저들은 진심으로. 진심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념이 종교적 수준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짓을 서울서 하고 있단 말이죠. 서울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가 학생운동 때 임종석이 있던 자민통 그 그룹에서 매일 아침 전사의 각오를 외쳤거든요. 우리는 수령님의 충실한 혁명의 전사로서 네. 남선 혁명의 목숨을 건지겠다. 네. 이거를 매일 아침 외쳤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청와대 가 있고 지금 저들을 길러낸 겁니다. 네. 여기 댓글 하나가 마음에 싹 드는 게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나라 위에 바칩시다. 야, 예, 저 박한영, 댓글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우리 저런 각오만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 북한 애들 그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서 속았거든, 저도요. 야, 대단하다, 북한. 그랬더니 탈북자 대표들이 하는 말이요.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울고 막 꽃 들고 펄쩍펄쩍 뛰고 막 했는데 전부 다 쇼라는 거예요, 쇼. 근데 한국에 아까 본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동원된 사람도 아니고 청년들이 그리고 숫자가 보십시오. 저거 시청 앞에 저거 하는 짓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는 저렇게 되냐면요. 저 사람들은 신념이 이게 잘못된 신념이지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신념화되지 않으면 저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좀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와서 저렇게 목숨 뭐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 당시에 도전하는 건데 저렇게 만드는 가장 큰 폐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 어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인데 바로 이 전교조. 이 전교조 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중추 세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교조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수업 시간에 소위 그 친북 반미 교육을 막 시킵니다. 은연중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미국의 그 솔트레이크라는 곳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렇죠. 잘 알죠.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김동선이라는 선수가 맞아요. 쉽게 말하면 1등으로 골인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 실격표를 하는 바람에 오너라고 오너 맞아요. 이게 금메달을 가져갔거든요. 미국 국적까지는 일본인이었었죠.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이죠. 직접 제 가까운 애가 겪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딸애가 아빠 미국 놈 나쁜 놈이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념적으로 정립이 안 됐는데 갑자기 미국 입고로 아기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시간에 그냥 가르치다가 이게 미국은 금메달까지 뺏어가는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념적으로 백지 상태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물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특히 이념적으로 옳고 그른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딱 그렇게 미국이 바로 저렇게 금메달을 우리 김동준 선수가 가져갈 금메달을 뺏어갈 정도로 미국이 나쁜 놈들이다 하니까 이 머릿속에 대못이 딱 박힌 거예요. 그렇지. 미국 입고로 나쁜 놈. 맞아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거짓말도 만들어 가지고 소고기 파동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아빠가 명색이 경찰청 소속의 연구관으로 이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래서 제가 너 오늘 학원 가지 말고 네. 야간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가거든요. 학원을 가지 말고 오늘은 아빠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네. 학원을 못 가게 하고 네. 제가 이제 대화를 했어요. 자, 전교조 교사가 멀쩡한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네. 미국 입고로 나쁜 놈이어서 반미 사상을 주입시킨데 동원된 시간은 5분도 안 됩니다. 5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멀쩡한 애들을 갖다 미국을 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가 되돌린데 저는 네. 제가 명색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중학교 2학년 상대로 왜 미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냐를 갖다가 이 쭉 설명하는데 우리 애가 아빠 그래 아빠 말이 맞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건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전교조 교사는 5분 만에 그냥 멀쩡한 애를 반미주자 만들고 반미의 대못을 뽑아낸 나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념적으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저렇게 말할 때 어떻게 자제분들을 아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또 대화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동열 원장님처럼 이렇게 이 분야의 최고의 이론가의 그 정리가 돼 있는 분도 중학생 하나를 놓고 바꾸는데 1시간 걸렸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저쪽은 5분 만에 획 돌리는 것은 거짓말 가지고 거짓말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효과 있는데 근데 그건 사실이죠. 이제 네. 김동성이 맞아요. 거짓말이 뭐냐면 김동성이 뺏긴 게 아닌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기패를 당했거든요. 판처를 했기 때문에 네. 판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전교조 교사들이 그걸 갖다 미국이 조작한 걸로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반미식을 고추시키거든요. 저는 시청 앞에서 과거에 소고기 예. 그 촛불 시위할 때 제가 거기를 중심에 가서 앉아봤다니까요. 토요일 날 제일 가운데 내가 저 북악스카이 차를 타고 해서 코리아나 호텔에 차를 세워놓고 도대체 쟤들이 뭐 때문에 촛불 시위를 저렇게 하는가 해서 제일 가운데 내가 딱 가서 앉아 있어요. 내가 걔들처럼 위장하려고 저도 막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이제 해가면서 중앙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이야 세상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오더니 절규를 하는데 걔는 믿어요 그걸. 그 정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속에 광우병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1년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넘어가겠더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가 본 이 충격적인 영상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초기인데 초기죠. 예, 초기 때 이게 벌써 이런 짓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청와대를 뺏었는데 박근혜를 쫓아내고 이제 결국은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들어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란 상태에 들어갔고 내란 상태도 저쪽이 갑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예, 우리가 어린데 근데 여기서 우리도 이걸 깰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미 저쪽에 거짓말에 넘어간 소위 말하는 중도 그 다음에 또 30, 40대 이러한 20대는 안 넘어갔더라고요. 20대는요 20대는 오히려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야 북한 가면 햄버거 주냐? 이제 햄버거 때문에 안 넘어가. 햄버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천안은 복층하고요. 연평도 포격도발을 바로 보고 이 젊은 애들은 단순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갖다 프로 공격을 했네. 여기서 그냥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젊은 애들 아직 정의감이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다행스럽습니다. 국가를 생각할 때 젊은 20대가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전이 붙었는데 거의 중간에서 중좌쪽으로 넘어간 30, 40대 다가 아니고 30, 40대 중에서 뭐 70%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상천외한 것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니까 95%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요. 좌파로 넘어간 애들이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 통로를 가지고 그럼 주한미군 철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공작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 그리고 바로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주사파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왜 주한미군 철수를 저들이 그렇게 원하느냐? 그 이유는 해서 그 통로로 우리가 계속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원하느냐? 아니다. 그럼 아니라면 왜 너 그쪽 편에 서 있냐? 아니라면 왜 속아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국가를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동 원장님. 예. 지금 그 현재 아까 정치 분야 쪽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지금 쟤들이 북한이 우리나라의 그 3대 기관을 다 먹었거든요, 사실. 예? 입법사법 행정 다 입법사법 행정 다 먹었습니다. 청와대 먹었지요. 예. 국회 먹었잖아요. 예, 먹었어요. 국회 먹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 뭡니까? 그 국회에서 결의한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종전 종전협정 서명도 결의했고요. 뭐 180명이 서명을 예, 했고. 그다음에 엊그제는 35명이 김정은이 반대하니까 그 한미 군사회 훈련 하지 말자고 수령께서 반대하시고 그것도 지금 계속 서명 진행 중이죠. 그렇죠. 이야, 이놈은 썩어 빠질 국회의원들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세상에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요? 예. 이놈의 개자식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가를 받는 제가. 재가를. 조선시대 용어로 윤을 받는. 그다음 또 목사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김여정 그 수령의 여동생께서 지시하시니까 박사학처럼 당장 그 지금 북한에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걔들이 마지막 하려는 게 이제 검찰 해체해가지고. 그렇죠. 검찰 지금 네. 최근에 보니까 지금 검찰을 완전히 원래는 중대범죄 6개는 지금 원래 검찰에 남겨두고 나머지 경찰에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다가 이건 지금 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아예 중대범죄 수사청을 별도로 만든 법무부 산하에 둬가지고 검찰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있으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태는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법이거든요. 아니 공수법을 다 제정한 것이 엊그저께인데 예? 공수처법. 예, 공수법. 그런데 왜 또 중대수사본부청을 검찰을 해체하고 왜 그따위 짓을 하려고 그러는 쉽게 말하면요, 그 검찰권을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12만 우리 경찰 동지 여러분은 이번에 수건을 이루었죠. 수건을 이루었는데 뭐 거기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경찰이 앱에서 수사권을 검찰한테 박탈해서 준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서는 통제가 안 되네요. 통제가 안 돼. 조국이를 부족 안 시켜야 되는데 시키고 이게 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공화국을 만들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줘서는 자기들 의도대로 검찰권 수사권 행사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권력에 취약한 경찰한테 줘가지고 경찰청장 차관급밖에 안 되고요. 국가수사본부장 그 1급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일개 국회의원이 압력, 저희 현직에 있을 때도요. 국가보안법 사건 터지면 막 국회의원들이 막 노비가 돌아요. 노비가 아니라 압력이면 압력 풀어주라고 이런 일을 제가 직접 위해서 목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경찰청 출신이지만은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경찰에 가면 대공수사권을 쉽게 말하면 권력이 위암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문정권이 수사권을 갖다 경찰에 주고 경찰을 주물러 가지고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쉽게 말하면 법정의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법 정의가 아니죠.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마저 저거는 또 안 되겠다. 우리들이 저 입지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빼돌려서 검찰의 손발에다가 이제 발톱까지 손톱 발톱을 다 빼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 원리가 견제와 균형입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받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정화장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수사권은 이런 권력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공동 해체시키고 하면은 그럼 견제할 세력도 없고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민주적 원칙을 갖다가 훼손하면서 저들이 노리는 게 뭐냐?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란이고 이 내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합법화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의회 독재를 하면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절대 다수석을 받았다. 네. 우리가 권한을 행사한다 하면서 이게 합법적인 의회 폭거거든요. 저 행정권도 마찬가지고. 맞지. 쉽게 말하면 서로 타협하고 창생하고 국민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내란이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내란이냐? 여러분 왜 혁명이냐? 여러분 혁명 아니고서 네. 전직 대통령 2명을 3명 구속시키고 맞지.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맞아요. 전직 안보수사기관의 장인 국정원장을 4명이나 구속시키고 100여 명의 이 관료들을 구속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혁명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맞아요. 권력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주제와 관계없는 질문, 세계 기독청은 어디에다 세우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조형물도 나왔고 해서 장소를 아무래도 경기도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댓글이 한두 번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없이 대답을 해드리는데 뭐 반말 써가면서 뭐 정강훈 다 때려치우고 박근혜 저 탄핵 무효 그 다음에 또 석방부터 먼저 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제를 바꿔서 하면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만약에 박근혜 석방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쪽 애들을 싸우러 나서면요 이미 국민들이 세뇌된 게 많기 때문에 작전상 우리가 주제를 선호를 잘 정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각 단체 개인이 주장하는 주제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여기에 전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국민들이 그래서 다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주제는 나중에 주장을 해도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꿔서 해보십시오. 각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제 무슨 뭐 탄핵 무효 뭐 무효 이걸 먼저 가면요 결국은 그것도 못 이루고 대한민국은 결국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장시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주사파 쳐내고 문재인을 바로 끌어내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적 자리에 갖다 놔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그렇게 알고 방법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내전은 붙었고 내란은 일어났고 이미 벌써 뭐 저쪽에는 이미 벌써 축배를 들고 있고 저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든 싸움은 한반도의 모든 싸움은 끝났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떠들거든요. 떠드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과 지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제가 기도하고 애를 세운 당사자로서 그래서 저도 뭐 집회도 안 해봤습니까? 강연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이 강연한 것이 2360회. 큰 강연만 큰 것만. 그 사진 다 있잖아요, 사진. 네? 내가 강연한 사진이.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 조직입니다. 그래서 1천만 앱 조직을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유동열 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조직되지 않은 우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1천만 지금 앱 심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조직임만이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된 것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들 조직이었거든요. 그 조직의 힘이 대한민국을 지금 전복시키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을 찾는 것도 그 조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주사파는 무신론이거든요. 이들의 철저하게 반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또 주사파들을 만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덧붙인다면 그리고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조직하는 방법을 우리가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앱 심기 운동을 통해서 조직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개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낸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 사실 주사파도 저들의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조직에서 국민을 선동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개별로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을 묶어내는 힘. 그래서 광화문 온 앱이란 이 앱을 가지고 조직하고 그 조직되고 거기서 우리 유동열 원장의 얘기처럼 우리가 교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앱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교육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거기서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내 이웃들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큰 것에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우파 시민단체 안에서도 계속 싸우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 훈련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심지어 저에 대해서 막 맹렬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김새 있는 사람들. 아니 그것도 비방하는 주제가 내가 가만히 난 듣지도 않지만은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뭐냐면 정강훈 야 이 새끼야 주일날 설교가 그게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가로세로 연구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쟤들이 목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인 이 교회 지도자도 아닌 놈들이 나는 성경 하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주일 설교가 아니 지금 제가 작년에 강화문에서 구속되기 전에 200만이 들었거든요. 200만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었어요.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걔들이 내 설교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네? 이 문제는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국민들이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짜는 그러니까 진짜는 문재인과 저 주사파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그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을. 그런데 만약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주사파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렇죠. 그들과 싸우는 사람 욕하면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동호 교수님도 전장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다가 봐라 주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온 것은 다 창녀실이죠. 창녀실이죠. 보세요. 자 다말이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머시기 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 다 장녀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바세바. 또 룻.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예수님 엄마인 마리아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미혼모예요, 미혼모. 결혼하기 전에 애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시리로 되어 있느냐. 여자들은 이것은 주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더니 CBS에서 일주일 내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뭐냐. 정강훈 이단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것을 창녀시리자로 했다 해가지고 다시 정강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모해야 된다고 CBS가.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향하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인간 힘으로는 도대체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처절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셨구나. 라는 게 은혜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은혜로 느껴져야 이게 정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그건 하나님이 처절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 건데 그 복음의 값어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부인하고 만약에 딴소리 한다면 그들이 이단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내가 설교한 감옥에서 나온 후로 내가 설교하는 것을 한 주일에 전국 성도들이 40만 50만이 들어요. 현재. 그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대형 교회요. 5천 명도 안 들어요. 5천 명도. 자 그런데 CBS 도대체 당신들이 정체성이 뭐냐 말이야. 목사님 지금 CBS가 저들 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돈 보내면 안 돼요, 목사님. 쟤들이 북한의 인권이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하나 비판하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만 로컬 뉴스인가 뭐 개지랄인가. 목사님 저들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상태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가짜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런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또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CBS 내 용서 안 합니다. 당신들 정체를 밝혀. 폭파시켜야 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이 자식들 말이야. 아니, 니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니들이 신학을 나만큼 했어? 성경을 나만큼 연구해봤어? 목회자들을 가르쳐봤어? 나는 목회자들 가르친 사람만 8만 7천 명이야.
나만큼 부흥해봤어? 그리고 나만큼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그 다음에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지지를 받아봤습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지금 목사님 이 신학에 대해서 보증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마치 목사님- 좌파 빨갱이들처럼 수법과 똑같은 수법으로 괜히 거짓말 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떠드는데 내가 CBS 니들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하고 그런다고 니들이 못 이겨. 니들이 그런다고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세워질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야. 결국은 진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민구하고 세워지면 쟤들부터 형장이 사라집니다. 네, 맞아요. 아니, 박헌영 봤잖아요. 김원봉 봤잖아요. 어제 그저께 또 문재인이가 연설한 조소왕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 가서 처형됐잖아요. 결국은. 이용당하다 다 예. 그것도 자진월북했는데 좋아가지고 북한이 예. 좋다고 해서 끊었는데 결국 이용해 먹고 다 처단해버렸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월맹 공산 월맹 지지하던 목사 신부들 전부 다 처형당했습니다. CBS 당신들 말이야 그따위로 말이야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상탈 줄 알아? 통일돼봐 당신들 먼저 처단돼 버려 먼저 그걸 왜 모르냐 말이야 다. 그래서 과거에 저 북한에 남아 있어서 저 김일성이 편들었던 우파 최고의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도 예. 결국 처단됐잖아요. 결국 예? 순교하셨죠. 조만식 장로님도 처단됐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거기에 동의는 안 했지만은 예. 그 안에서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처단됐잖아요. 다 처단됐잖아요. 그런데 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쪽을 위해서 일하는 뭐 정교조, 뭐 CBS 또 뭐 저기 여기 뭐야 무슨 그 신문 뭐 그것들 다들 또 뭐 NCC 쪽에 속한 목사들 당신들부터 먼저 죽을 줄 알아야 돼. 먼저 죽을 줄 말이야. 목사님 저기에 댓글에 보니까 네. 목사님 열받지 마세요. 우리들 CBS 좌파인 거 압니다라고 댓글도 그래요? 달려 있네요, 목사님. 그래요? 예, 응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열도 받고 막 욕도 하고 하지만은 이거 아주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기려면 1천만 앱 조직에 들어와야 조직돼야 됩니다. 예, 앱으로 다 들어오시고 이제 앱이 개편이 되어서 이름이 대국본 앱에서 강화문 앱으로 이제 광화문 바뀌었습니다. 온입니다. 예, 정식 강화문 명칭. 온인데 네. 강화문 온으로 바뀌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아까 저 영상을 보신 분들 충격스러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고 누가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물론 그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나라를 바로 세워줄 것이다.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앱 심는데 앞장서 주셔서 총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앱 조직 1000만 명만 되면 연구가로서 최고의 이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뭐 1000만 명이 된다면요. 네. 우리가 권력을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는 1000만 명이 아니라 예, 한 100만 명만 행동으로 나서도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제가 이제 이 너라 TV에 출연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그 안보 전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 구독자가 거의 안 늘었거든요. 5천 명에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올 1월 달부터 너라 TV에 집중 출연하면서 3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빈집에 서들어왔는 10만 30만 있는 아니, 안 되지만 아니, 저한테는 네. 이게 10만 명이 들어온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 유동열이가 하는 얘기가 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해서 많이 성원해 줘서 감사하고요. 댓글도 많이 달고. 저는 유동열 교수님이 하시는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 그걸 제가 이제 아주 잘 봅니다만은 그와 같은 그 해박한 그 모든 내용을 그렇게 방송을 해도 국민들이 이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예, 유동열 방송이 뭐 있느냐 없냐 그것도 모르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정확한 내용을 더 깊이 알려면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TV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여기 지금 너라 TV에 약 37만 38만 되는데 37만 8만 되시는 구독자들은 다 유동열 그쪽으로 다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1000만 앱을 왜 조직하느냐 1000만 앱이 조직되면 유동열 안보전선을 바로 1000만 명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화문 오네요. 띄우면 네. 그리고 신의 안수
그다음에 편의 마이크, 또 이봉규 TV 이러한 5대 그 유튜브 방송을 1,000만 명이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앱 조직이 되면 이것이 기여하는 바가 유튜브 방송의 모든 5대 유튜브 방송을 1,000만 명씩 듣게 할 수 있고, 그뿐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쪽에서는 참 일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적 예. 문제인데 저쪽은 돈을 다 가졌잖아요. 민노총이란 사람들이 원천징수 월급 타기 전에 5만 원씩을 은행에서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민노총 100만 명이 5만 원씩 떼면 500억이다. 한 달에 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우파 쪽에는요. 이야, 이게 사실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 또 막 경찰들이 탄압하고 이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상대 TV도 말해주세요. 그런데 손상대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대 TV도 여러분 1,000만 명 들어오면 손상대 TV도 1,000만 명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유튜브 방송들도 사실은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동안 우리 유튜브 방송 4, 5년 열심히 했잖아요. 예. 각자가 해보니까 100만 명이 안 넘어요. 맞습니다. 예. 제일 앞서가는 뭐 신의 한수도 120만 30만밖에 안 되고, 또 실시간 뉴스 해봤자 그 1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나라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 명 강화문 온 앱 조직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상적으로 애국운동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추상적으로 한숨만 쉬지 마시고, 아이 큰일 났네, 아이고 저 어려운 새끼들, 저 개자식들이 저 강화문 광장에서 떠들고 있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좌파보다 더 강렬한 행동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할 때 2년 전에 얼마나 거기 참여하기가 힘들었습니까? 1,100만이 참여했는데 한 번 오려면 부산, 울산, 또 포항, 예? 목포, 순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출발해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출발하고 일단은 버스 타는데 돈 3만 원 내야 되잖아요. 또 강화문 광장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10,000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또 점심 사 먹고 하려면 최소한 5만 원. 5만 원씩 내가면서 2년 동안을 토요일마다 우리가 했다면 이 앱은요, 돈 한 푼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그 열정과 그 심정을 가지고 앱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이 강화문에 돈 5만 원 내고 참석하는 것보다가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걸 아시고, 정강훈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서라도 여러분 꼭 앱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지금 어제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개편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겨가지고 어제는 그 보통 하루에 뭐 10,000개, 20,000개씩은 가는데 그렇게 가져는 안 되고 하루에 최소한 10만 개 이상이 가야 됩니다. 앱을.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하루에 10명은 앱을 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머지 일은 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나머지 일은 이제 유동열 원장님께 맡기십시오. 이동호 원장님께 맡기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투하시고 앱 씹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